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픈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면 살아낼 수 있는 말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숨을 한 번만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편안히 앉아 계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잠시 머물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주 조심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슬픔이 너무 깊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다면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으로 지금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손을 뻗는 아주 용감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을 안전하게 붙잡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먼저 보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상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는 법은 배웠어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눈이 먼저 떠지는 시간, 방 안은 조용한데 가슴 안쪽만은 잠들지 못하는 시간,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일어나서 무심코 아이방 쪽을 바라보다가 멈춰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아이가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없을 게 너무 확실해서 발걸음이 거기서 멈춥니다. 부모의 하루는 그런 식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누군가의 안부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숟가락을 꺼내다가 아이가 좋아하던 그 반찬을 떠올리면 손이 멈춥니다. 이거 좋아했는데. 그 한마디가 목에 걸려서 식탁 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잊어야 산다고요. 다시 웃어야 한다고요. 그 말들이 전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잊어라는 말은 숨을 멈추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잃어도 여전히 부모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호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줍니다. 그 벌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날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그날 집에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그때 병원에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이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이 깊을수록 더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만 같이 붙잡아 보겠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했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은 사실은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책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 힘이 닿는 것과 닿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것과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구분하는 일. 그 구분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남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그럴 때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도 남은 사람이 또 남은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 자리들. 장례식장, 조문객, 건네는 말들, 울음이 멈추면 아이의 빈자리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부모는 장례식장에 앉아 있을 때는 먼저 떠나가 버린 아이의 빈자리가 아직은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건네지는 말들이 이어지고 울음이 멈추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자리가 조용해지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그때부터 여러 번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이의 자리가 그제야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아파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 내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내가 울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너무 착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프고, 마지막에 더 안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한 번 더 불러주지 못한 게 마음에 남는 그 마음은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아픔은 차가운 후회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남긴 흔적입니다. 너무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착함이 부모를 더 깊은 고독으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났는데 나는 뭘 위해 사나? 이제 우리는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견뎌내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언어로 조심스럽게 옮겨보려 합니다. 자식을 잃은 뒤에도 숨은 쉬어야 하고 아침은 오고 하루는 흘러가니까요. 그 마음을 버텨야 할 짐이 아니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말로 천천히 바꿔가려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감정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분노로 올라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야? 왜 그 시간에? 왜 그 길에서? 어느 날은 무기력으로 내려앉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말하는 것조차 숨이 찹니다. 어느 날은 공포로 밀려옵니다. 또 누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야 할지, 그조차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자주 밀려오실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분명하던 이유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고 숨은 쉬고 있지만 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날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합니다. 담담해서 더 무섭습니다. 내가 아이를 잊어가나?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담해지는 날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웃는 순간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를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 호흡을 바꾸는 겁니다. 바다는 늘 같은 물이지만 파도의 높이는 매일 달라지듯이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는 말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때로는 울지 마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좀 괜찮아져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할 거냐는 말을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뒤에 정상이라는 말은 이미 예전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 위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당연해요. 그리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건네는 말은 상처를 없애주지는 못해도 그 아픔을 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건네진 것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크게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슬픔에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경우, 혹은 가족사 자체가 소문이 되는 경우, 남은 사람은 두 번 상처받습니다. 상실의 아픔 위에 세상의 시선이 또 얹힙니다. 어떻게 죽었대? 왜 그랬대? 가족이 뭘 잘못했나? 이런 질문은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사실을 정리하고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설명을 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납득시키는 책임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 나누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덜 아픈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덮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난 강해. 울면 안 돼. 둘째는 끝없이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야. 내가 망쳤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숨이 막히는 곳, 혼자 갇히는 곳.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른 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않고 슬픔의 모양을 알아차리는 길. 심리학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안에는 그리움이 있다. 지금 내 안에는 분노가 있다. 지금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보는 순간 감정이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에 혹은 오늘 밤에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어보는 겁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오늘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둘째, 오늘 유독 생각난 장면이 무엇인지. 셋째,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이것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사실은 살아남은 나를 살리는 문장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극심한 굶주림과 폭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아내, 형제를 잃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의사로서 다시 삶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프랑클은 빈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정신의학과 신경학을 전공한 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었고 인간은 쾌락이나 성공보다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 가장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강연은 전쟁 이후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붙잡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유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해주는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꿈입니다. 꿈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어떤 날은 웃고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깨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꿈에서라도 보니 좋았다가 아니라 꿈에서라도 보니 더 아프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꿈은 기적의 증거이기보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뇌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창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꿈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려 애쓰기보다
그 꿈이 남긴 감정에 손을 얹는 일입니다. 오늘은 유독 보고 싶었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덜 외로워집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이 질문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그런데요, 이 질문의 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충성심 같은 사랑. 그래서 기쁨이 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내는 하루는 아이를 지우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남긴 것을 세상에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사는 일. 아이가 웃던 사진을 한 번 더 보는 일. 아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산책을 하는 일. 그건 있는 연습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형태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잃은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남은 인생의 숨통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연락을 줄이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모는 느낍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나는 멈춰 있구나. 그 외로움이 참 큽니다. 그럴 때 저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큰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내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 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눈물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과의 연결이 나를 다시 세상 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만들어줄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이 덮칠 때마다 그날의 몸 상태를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잠은 얼마나 주무셨는지, 물은 마셨는지, 밥은 한 숟갈 들어갔는지, 햇빛은 받았는지. 사람은 마음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바닥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슬픔을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떠올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사진을 못 봅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어떤 분들은 아이 방을 못 치웁니다. 치우는 순간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버립니다. 안 보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내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면 그건 지금 너무 많은 자극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멈추셔도 됩니다. 내일로 미루셔도 됩니다. 내가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이와의 인연이 정말 끝인가라는 질문도 조심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품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말하고, 누군가는 기억을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마음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와 연결되어 있다. 이 감정이 인간을 버티게 합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인연이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고도 말합니다. 꼭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사는 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 때 아이 냄새가 스친 것 같은 순간, 라디오에서 우연히 아이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는 순간, 길을 걷다가
아이와 닮은 뒷모습을 본 순간, 그 순간들이 어떤 사실의 증명이냐를 따지기보다 그 순간이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살게 했다는 점을 소중히 여겨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더 아프지 않게, 듣는 사람이 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이나 자세한 묘사는 피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죄책감, 고립, 잠 못 드는 새벽, 사라진 일상, 그리고 아주 작은 회복의 가능성. 이제 잠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아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벌주며 무너지는 모습을 원할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아이는 내가 살아주길 바랄 거야. 그걸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을 아주 작게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창문을 열고 햇빛을 3분만 받는 것, 아이 사진을 10초만 바라보고 사랑한다 한마디만 속으로 하는 것, 그리고 바로 덮는 것. 이 정도면 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동작 하나로도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남기는 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로 꺼내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이야기에 조언보다 먼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를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짧게라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밤을 지내고 계신지, 요즘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혹은 아이에게 오늘 딱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기서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버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아이가 떠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울음이 나는 날에도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담담한 날이 와도 그 담담함은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일과 한결 나아진 마음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